경남의 코로나 확진자가 주중 들어 하루 10명대로 줄긴 했지만 경로를 알지 못하는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 병상 수가 걱정입니다. 지금은 안심이지만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최근 병원 내 감염으로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밀양. 초기 밀양 시의 안일한 대처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시작됐던 창녕 한박산 화재가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주말 큰 폭으로 늘었던 경남의 코로나 확진자. 주중 들어 하루 10명대로 줄긴 했지만 일상 속 전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깜깜이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경남도는 빠른 진단검사가 감염을 줄이는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 진영의 PC방 관련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창원과 김해의 고등학생 등 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해당 PC방 방문자를 전수조사하고 방역수칙을 잘 따랐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12월 6일부터 9일까지 김해시 진영업 소재 울트라 PC방을 이용하신 도민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또 다른 집단으로 연결되는 문어발식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장 모임이 식당 감염으로 또 가족 간 감염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감염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경남도는 신속한 선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검사를 위해 확진자가 늘어난 김해와 진주보건소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합니다. 최근 김해와 양산의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확진자가 잇따른 만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찾아가는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도민께서 쉽고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역량을 높이고 역학조사에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 추이를 살펴보고 시군 현지 여건에 맞게 필요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남도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감염이 의심스러울 경우 도민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자발적인 검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 지역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병상 부족 사태 머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알아봅니다. 네, 구지은 기자, 지금과 같은 확산세라면 경남 지역 코로나19 치료 병상에도 빨간불이 켜질 거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경남 지역에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이 여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도 부족해지는 실정인데요. 경남도에서도 지난달 확진자 296명, 이달 들어 241명이 발생하는 등 하루 평균 2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확진자 치료 병상 현안은 어떤가요? 네, 일단 도내 의료기관 304병상, 생활치료센터 170병상을 합쳐 경남 지역 확진자 치료 보유 병상은 모두 474병상입니다. 이 중 지난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315병상을 사용 중이고 159병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이 266병상 중 72병상을 사용할 수 있어 잔여 병상이 가장 많고
진주 경상대병원은 10개 병상 중 5개 병상을, 창원 경상대병원은 10개 병상 중 3병상을, 양산 부산대병원은 15병상 중 10개의 병상을, 삼성 창원병원은 보유한 병상 3개를 모두 가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도 170병상 중 66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확진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럴 경우 확진자들이 중증 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처음부터 충분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 내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모두 24병상으로 지난 14일 기준 남은 병상은 6개의 병상이 전부입니다. 또 전담 치료 병상이 아닌 단순 치료 병상의 경우 90병상 중 57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가용 병상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지역 감염이 대부분 고령층에서 많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도내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30명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 걸 감안하면 병상이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병상 마련에 서둘러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100병상 규모의 제2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센터 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끝난 상태고 사전 주민설명회와 센터 가용 병상 여부에 따라 개설 준비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경남도는 센터 개소 시기에 대한 협의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늘리고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 병원과 협력해 의료 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긴급회의에서 코로나19 무료검사 홍보와 배정 기준 마련,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전담병원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전담병원이 마산의료원 한 곳뿐이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상태라며 전담병원 추가 지정으로 확진자를 분산해 치료하고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도국 구지은 기자 연결해봤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서부 경남은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는 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154개 팀이 방문하기로 했던 하동군도 전지훈련 특수를 포기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초등부부터 프로팀까지 다양한 종목 선수들이 겨울철 전지훈련을 위해 찾는 하동군. 이맘때쯤이면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운동장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체육관에서도 선수들의 기합 소리는 들을 수 없고 빈 네트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건 지역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지훈련을 위해 이곳 하동을 찾았지만 이처럼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 1월 체육회가 민간 체제로 전환된 뒤 하동군 체육회에서는 특히 전지훈련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달간 배구 131팀, 야구 11팀, 축구 12팀 등 모두 154팀이 하동을 찾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000명가량이 머물면서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체육회는 약 3-4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동군과 체육회는 협의 끝에 예정된 전지훈련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국적인 확산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전지훈련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죠. 하동시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또 편의점이라든지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활용이 안 되니까. 서부 경남의 다른 체육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전지훈련 참여도도 저조해 우선 전지훈련 유치를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동계 전지훈련이 잠정 중단되면서 지역 상권은 울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전지훈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한 번씩 와주면 반갑고 또 우리가 성의껏 해주고
그만큼 좀 경기가 안 좋으면은 학생제도 와가지고 좀 아줌마들 월급을 제때 주고 이러는데 아예 요즘은 온 기대를 이 학생들이 와줄게 기대를 안 해요. 누가 오겠네. 누가 이 아동에 오겠네. 코로나19 탓에 멈춰선 동계 전지훈련. 체육회와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까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최근 밀양의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가운데 밀양 소상공인들이 밀양시 안일한 대처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병원 응급실만 폐쇄했고 8시간 만에 병원 문을 열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를 더 양성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19를 사전에 대응할 전담팀을 구성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감염 예방 활동을 하자고 제안해왔지만 밀양시가 보인 미온적인 태도는 코로나 확산을 방관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4일 오후 4시쯤 시작됐던 창녕 한박산 화재가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화재 발생 이후 2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산골짜기를 타고 강한 바람이 불어 야간 산불로 번졌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재난특수 진화대 26명 등 진화 인력 168명을 투입해 자정쯤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1헥타르 규모가 불에 탔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 출전 빌미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고교 야구부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49살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심판과 스카우트 로비 등의 이유로 학부모 3명으로부터 2,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야구부 훈련 물품 대금 일부를 대가로 특정 업체 제품을 밀어주거나 시설 공사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소속 학생들의 훈련에 대한 책임과 권한, 스포츠의 순수성을 훼손시켰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도가 이르면 오는 2024년까지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추진 일정에 맞춰 내년에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2022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를 거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건립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결과 진주와 화동, 남해 3곳 중 한 곳에 공공병원을 짓기로 한 바 있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공무원 복지 비용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12억 원 절감하고 시장 업무 추진비도 1,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급 간부공무원 역시 당초 예산안에 편성된 연가 보상비 1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같이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령군이 의령사랑 상품권 6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연말맞이 10%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 구매는 신분증을 갖고 농협과 축협, 경남은행 등 24개 판매 대행점에서 1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주유소와 음식점 등 지역 내 700여 곳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의령군이 24일까지 지역 내 만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군민을 대상으로 집중 검진을 실시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은 만 7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490여 명이 대상이며 간이 정신상태 검사지와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해 기억력과 사고력 등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거제시가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 할인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민관협력 저출산 극복 사업인 임산부 다자녀 가족 할인점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로 현재 149개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할인점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10%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